예, 시사자키 3부 오셨습니다. 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세계 최대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겪고 있는데요.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제소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거죠. 이거는 미국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상황을 보죠. 미국 시간으로 지난 7월 30일이에요. 미 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결의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결정을 하는 거죠. 제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 의사대로 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화당이 지금 이 하원에서 다수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찬성 225대 반대 201로 결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찬성 225라고 하면 네. 그 공화당 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예, 거예요?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표가 된 건데 반대표가. 공화당이 민주당 네.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을 엄호한 건가요? 근데 그렇게 볼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는요 분명히 무슨 제소냐 탄핵해야 된다. 더 세게 가자 그렇죠. 이거군요. 그래서 제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 뭐 반드시 이 사람들이 민주당 편을 들어서 그랬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손에 오바마 대통령의 네. 그 목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행정명령 남용이라고 했을 때 네. 어떤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 하원에서 딱 문제 삼은 거는요. 오바마 케어 관련된 것인데요. 네. 이 2010년에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게 보통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켰다라는 건데요. 어허. 이 해당 조항이요. 사실 보면은요. 원래는 이제 내년부터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규직 직원들이 해고될 거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죠. 그래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2016년으로 늦춘 겁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게 네.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는 굉장히 그 악랄하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네. 잘려도 병원에 못 가는 그런 예, 영화 보험이 내용도 없는 사람이 있었고. 너무 많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만든 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였고 네. 그것에 사실 반대했던 게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고 세금 낭비다 막 이러면서.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거잖아요. 그랬죠. 내내 안 좋았잖아요. 네. 오바마 집권 시기 내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에는 중소기업에서 뭐 손해가 네. 생기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유예하겠다라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네. 행정명령의 내용이었고 네. 그런데 미룬 것이 지금 공화당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공화당은?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공화당에서 아니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밀어붙인 정책을 제대로 시행도 못 하고 있는 것이냐 라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주당 정책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걸 문제 삼는 게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의 문제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프레임을 바꿨군요. 그렇죠. 아하. 네, 그래서 뭐 어떤 법을 실행하고 어떤 법을 바꿀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선택하게 두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공화당 측의 주장이에요. 아, 그런 약간 고매한 헌법소라는 내용을 가지고 네. 이제 미국 역사에서 처음인 그 그렇죠. 제소 결의안을 가결을 시킨 건데요. 그럼 그거 하나예요? 오바마 케어? 그 실제로는 논란이 됐던 행정명령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들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되는 일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민 관련된 네. 이민 개혁법이 있죠. 그 잠깐 얘기를 하자면 공화당의 경우에는 이민 정책에 네.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경직돼 있는 그렇죠. 반면에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죠. 네,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국에서 부모 없이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의 네.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가 원래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아이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받아주는 식으로 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뭐 그 예산 문제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부모 따라서 미국에 왔거나 또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와서 미등록 체류자가 된 청소년들에게 합법 지위를 부여하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공화당에서는 권한 남용으로 보고 있고요. 헌법을 수호하지 않았다며. 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안도 있는데요. 네. 최저임금제 인상 개혁안이 벽에 부딪히니까 역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그 연방정부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편법을 사용했다라는 게 또 공화당의 주장이고 예. 뭐 그 외에도 뭐 기후변화, 총기 소지, 동성결혼 등 민감한 사안들은 다 좀 행정명령을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해서 정책을 집행했던 측면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에서 문제 삼은 거는 딱 오바마 케어만 문제를 삼고 있어요. 아하, 계속.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 네.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 맞서는 일종의 도구로서 행정명령을 썼고 그랬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열받아서 제소 결의안이라는 그 극단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 계획 자체가 결국은 다 정책적인 거다. 그래서 특히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고개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이번 중간 선거에서 그 하원 의석 전체 그리고 상원 의석의 3분의 1을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래서 이때 중간 선거에서 이런 공세를 몰아가서 네. 또다시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다 장악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계속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또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아까 민주당은 전원이 다 그 제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이 타겠어요. 뭐 결사항전 지금 입장이겠어요. 네.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요. 민주당 측에서나 아니면은 그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도 어쩌면 이게 그 민주당의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아. 네, 너무 지금 막 나가니까. 저쪽이 세게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이거 분명히 중간 선거 노리고 하는 건데라고 생각해서 또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알 수는 없네요. 그 네.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실제로 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 결의안 네. 자기가 그 가진 권리를 통해서 정말 제소를 할까요? 제소를 할까?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거 아니에요. 존 네. 베이너라는 이름이 미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제소를 하였다. 네. 그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구체적으로 또 일정이 나온 것도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결의안 가결시킨 거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네. 또 결의안을 실제로 그 이행을 해서 제소를 하더라도요. 네. 이게 과연 이런 예를 들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부터가 일단 전문가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 통치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돼서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네.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럼 임기 중에 이게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2017년 1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2년 그러면 임기 중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거는 정치적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거 하나는 확실하겠네요. 중간 선거 전에 네. 이런 서로의 그 진영에서 결집 효과는 확실할 것 같고 그렇죠. 이걸 또 계기로 또 미국 사회도 엄청 흔들리고 분열이 될 것 같다는 인상도 봤는데요. 네. 실제로 국민들의 반응 같은 건 좀 뭐 자료가 있습니까? 그 국민들 반응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이 제소안 자체에 대해서 제소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이긴 했는데 그 전에 응답자의 57%가 반대, 41%가 찬성 입장을 보여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고요. 제소는 또, 좀 너무한다 이러면서. 네. 특히 탄핵에 관해서는 만약에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체 국민 중 65%가 반대, 33%가 찬성 의사를 밝혔고요.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탄핵이나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8%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약간 민주당의 우호적인 네. 분위기가 많다. 그렇죠.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응답자의 45% 정도가 오바마 대통령이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과연 탄핵이나 제소의 대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시절은 아니었지만 탄핵이 실제 일어나자 굉장히 역풍이 만만치 않았죠. 네. 그리고 그런 그 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공화당 내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소안이 가결됐으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또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네. 탄핵까지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이 많아요. 그 이유가 왜죠? 일단 미국도 탄핵을 한번 했었잖아요. 클린턴 전 대통령 때문에. 예. 그때 공화당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을 했었는데 98년에 의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이미 역풍을 미국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긴 한데요. 또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에서도 다수를 장악하게 되면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또 있습니다. 현재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 상원에서는 그렇지 않고. 네. 그런데 지금 중간 선거에서는 상원도 3분의 1을 바꾸게 되니까요. 그때 공화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은 탄핵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 리더십, 정말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또 특이한 점이 나타났던 게 그 30일 날 지금 하원에서 제소 결의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은 그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 양원 의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우리 공동으로 같이 하자라고 또 이제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그런 거 굉장히 부럽네요. 네, 사실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면은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렇죠. 만나지도 않고 이럴 것 같아요. 대통령을 흔드는 거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상당 좀 만나자 만나자고 해도 좀 하자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게 많은데. 바로 결의안 가결되고 바로 다음 날 오바마가 직접 호출한 거예요. 네, 다 그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은 국정은 결국 야당도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인 거죠. 거기다가 사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요. 네. 지금 이 제소안 결의 나오고 할 때 네. 그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제소할 테면 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의회보다는 나는 지금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문제 삼을 거라면 제소할 테면 하라.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어쨌든 밀고 나가겠다. 나는 그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또 돌파 리더십도 있군요. 네, 그렇죠. 과연 오바마의 리더십이 이 순간에 어떤 위기 또는 전기를 마련할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